안녕하세요, 디프로그입니다. 오늘은 자재 영상 네 번째 시간, 바로 타일 편입니다. 벽지나 필름, 페인트는 선택사항이라 볼 수 있지만 타일은 빠질 수 없는 자재 중에 하나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를 만약 하게 된다면 작게는 몇 천에서 몇억 가지도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왕 큰 돈 쓰는 거 제대로 알고 하자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게 타일은 도기질과 자기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긴 말하지 않을게요. 무조건 자기질 쓰세요. 도기질이나 자기질이나 타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바로 구워내는 온도예요. 이 온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느냐? 바로 함수율과 강도입니다. 비교적 낮은 온도인 1000도에서 1150도에서 구워지는 도기질 타일은 유약이 발라져 있는 쪽은 수분이 잘 흡수되지 않지만 그 반대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유약이 발라지지 않는 뒤쪽은 물을 먹게 돼요. 강도도 자기질보다 매우 떨어집니다. 도기질인지 자기질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일의 뒷면을 보게 되면 도기질은 뭔가 이제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어요. 자기질은 거의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들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화장실을 구성을 하잖아요. 타일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그냥 타일에서 방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일 안쪽으로도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방수층은 바로 타일이 아니라 타일 안쪽에 형성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물은 타일을 타고 배수구로 흘러가지만 소량의 물들이 타일 매지 사이라던가 코너 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주는 게 타일 안쪽에 있는 이제 방수층이죠. 즉 방수층과 타일 사이는 항상 습하다는 건데요. 만약 타일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쪽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 악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눅눅한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기질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질 타일이라고 불리우는 포세린 타일은 어떨까요? 이제부터 자기질 타일 제가 그냥 포세린 타일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포세린 타일은 함수율이 0%에 가깝습니다. 즉 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가 물들지도 않는다는 거거든요. 포세린 타일은 어떤 때든 다 지워집니다. 이게 뭔가 흡수돼서 이렇게 물든 게 아니니까요. 강도도 도기질 타일보다 훨씬 단단하고 두께도 두껍습니다. 포세린 타일 진짜 나사구멍 하나 뚫으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만큼 강도가 엄청 강하다는 거죠. 그 뚫는 전용 날이 따로 있거든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날이 있어요. 그걸로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졸리컷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포세린 타일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포세린 타일이 비싸니까 바닥에만 쓰고 벽체는 도기질을 쓰곤 했는데요. 소비자들의 수준도 올라가면서 바닥뿐만 아니라 벽체까지도 다 포세린 타일을 쓰고 있습니다. 또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생산되는 게 많다 보니 좀 저렴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포세린 타일만 쓰자고요. 도기질 타일과 포세린 타일의 큰 차이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공 방법입니다. 도기질 타일은 타일 전용 압착 시멘트를 이용해서 벽에서 떠발이 시공한다고 하는데 자기질 타일은 물을 빨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떠발이 시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압착 시멘트로 시공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충격과 진동에 의해서 탈락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한쪽 벽에 있는 타일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그런 뭔가 진동과 움직임 때문에 이제 떠발렸던 그 타일이 탈락되게 되는 경우죠. 그럼 포세린 타일은 어떻게 시공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용 본드를 사용하거나 에폭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공법 중에 뭐가 더 좋냐 얘기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인테리어 회사마다 스타일이 다를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도기질 타일과 포세린 타일의 차이점 아시겠죠? 그냥 도기질은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옛날 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타일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벽체는 디자인이나 비용 또 필요성에 따라서 벽지가 될 수도 있고 필름이 될 수도 있고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 타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화장실은 타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재가 없잖아요. 이상한 플라스틱 판넬 벽에 붙이고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제외하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거는 대체재가 아니라 그냥 저급 자재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자, 그럼 화장실은 무조건 다 타일이고 화장실을 제외한 전체 바닥을 타일로 깔았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부터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이 다 타일로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시각적으로도 고급스럽고 묵직한 느낌을 주고 벽체에 우드가 온다면 바닥에 타일이 들어갔을 때가 찰떡궁합이죠.
벽체도 우드인데 바닥이 우드가 왔을 때 이걸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충격에도 강하고 또 유지면에서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처음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에도 강해서 청소할 때도 부담이 없죠. 그냥 물 청소 막 하시면 돼요. 좀 인테리어인데 오래된 거 보면 이제 마루로 돼 있을 때 주방 싱크대 앞쪽이라던가 화장실 앞쪽이 막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쪽에 이제 좀 물이 흘러갖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죠. 타일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 타일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일은 일단 경도가 꽤 높은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든 떨어뜨리면 남아나질 않아요. 저희 집 인테리어가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저희 와이프도 핸드폰에 케이스를 안 씌우고 썼었거든요. 한 번 떨어뜨렸는데 박살이 났고요. 또 제 애플워치도 충전하면서 떨어뜨렸는데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떨어뜨리면 다 박살납니다. 그릇은 어떨까요? 물론 마루에서 떨어뜨려도 깨지겠지만 그 깨짐의 정도가 정말 차원이 틀려요. 타일에다가 깨트리면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지 부분에 때가 탈 수도 있고 매지가 탈락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케라폭시라고 에폭시 매지를 시공하게 되면 해결이 되지만 그만큼 또 비용이 올라가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 논란거리가 있는데요. 타일을 깔게 되면 뭐 무릎에 안 좋고 발이 아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마루는 괜찮나요? 마루는 말랑말랑해서? 마루도 말랑말랑하진 않잖아요. 똑같이 단단한 소재인데 타일을 깔았다고 해서 발이 더 아프다는 이야기가 전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마루가 이렇게 좀 뭔가 말랑말랑해서 장판처럼 충격을 조금 흡수해준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똑같이 단단한 소재인데 마루는 괜찮고 타일은 발이 아프다. 타일만 발이 아프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우리 몸에 전해지는 그런 충격에 대한 정확한 연구나 과학적 근거를 찾지는 못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타일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타일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나요? 타일의 디자인? 중요하죠. 그런데 타일의 크기나 디자인, 패턴에 맞는 적절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닥 타일을 고를 때 기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바닥을 폴리싱 타일이라고 불리우는 번쩍번쩍한 유광 소재의 타일을 고르게 되면 일단 미끄러져서 다칠 수도 있고 또 광이 번쩍번쩍 나니까 자칫 촌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가급적 텍스처가 있는 약간 논슬립 효과를 줄 수 있는 포세린 타일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덜 미끄러운 바닥을 찾으시는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논슬립 효과가 있는 포세린 타일을 고르시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바닥 타일은 1200에 600각 같은 직사각의 타일보다는 정사각 타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직사각인 타일이 바닥에 붙게 되면 매지선이 길고 짧은 게 있어서 바닥이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사각 타일을 추천드립니다. 정사각 타일 중에서도 600각부터 800각, 900각, 1200각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겠는데요. 물론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멋지고 좋습니다. 1200각 타일은 너무 멋지지만 타일 자체가 너무 비싸고 이동하는 운임이나 또 자재를 현장까지 올리는 양중 그리고 시공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발생되게 됩니다. 로스율도 훨씬 더 높고요. 600각도 예전에는 바닥으로 많이 깔았는데 요즘엔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 800각이나 900각 타일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 이 친구들이 조금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정사각 타일에 800각 내지 900각 타일을 쓰는 것을 가성비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비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매지도 줄어들고 공간도 더 넓어 보이거든요. 또 이 타일들의 디자인도 중요한데 너무 간지가 센 타일을 쓰게 되면 공간이 조금 산만해 보일 수도 있고 공간에 무드를 잡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심플한 패턴의 디자인이 좋을 것 같고 패턴이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타일을 시공하게 되면 타일을 이렇게 시공할 때 맞춰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패턴이 있다기보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패턴이 있는 디자인을 고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정보를 드리자면 제가 타일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1200각도 있을 거고 1500각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박판 타일을 바닥에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판 타일은 3000짜리 길이를 갖고 있는 타일이거든요. 보통 1500에 30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요즘에 진짜 최고급 하이엔드는 박판 타일을 바닥에 까는 경우도 있습니다. 멋지긴 멋지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성비 좋은 800각 내지 900각 타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타일은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요?
화장실의 경우 제일 좋은 사이즈의 타일은 바로 1200의 600각 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의 높이가 2400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2400을 넘지 않는다면 가로의 매지가 딱 한 줄 가게 됩니다. 만약 800각이라 한다면 두 줄이 가겠죠. 900각이어도 두 줄 갑니다. 1200에 600각만 가로선이 한 줄 가게 됩니다. 또 화장실 바닥을 보게 되면 보통 1500에서 1800 사이의 폭을 갖고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일 텐데 1200에 600각을 쓰게 되면 기물이 있는 반대편 쪽으로 풀 사이즈의 타일을 놓고 나머지 쪽을 저쪽에 넣게 되면 매지선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렌치까지 같이 쓰게 되면 매지를 최대한 미니멀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죠. 트렌치는 그래서 쓰는 겁니다. 매지선을 미니멀하게 만들려고요. 화장실이야 뭐 우리 집의 취향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어떤 디자인을 고르던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희도 이런 타일로도 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디자인 패턴이 있어요. 바로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타일입니다. 왜냐하면 타일은 필요에 따라서 돌려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이렇게 세로로 붙이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가로로 돌려서 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게 되면 돌린 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타일은 피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매지 셋업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타일로 내가 공간을 마감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저희는 타일 매지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매지를 셋업하는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뭔가 똑같은 타일을 안 만들기 위함이고 또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최대한 원장 타일로 구성을 하기 위함이에요. 전체 도면을 이렇게 딱 놓고 저희가 뭐 900각 타일을 하겠다고 결정이 된다면 900각의 그리드를 그려서 도면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최적의 매지 라인을 찾습니다. 뭐 바닥이야 저희가 직사각을 쓸 게 아니라 정사각을 쓸 거니까 방향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화장실이 뭔가 인테리어 기술력의 집약체인 것 같아요. 비용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이 공간의 마감 정말 중요하겠죠. 직사각인 1200의 600 타일을 이렇게 돌려서도 시공을 하는데요. 그곳은 다름 아닌 바로 젠다이 부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공하기 편하게 매지라인 맞춰서 시공하면 이런 화장실이 돼요. 이렇게 세면대 쪽에 매지 라인이 생겨서 보기 좋지 않고 매립 수전을 세팅할 때도 완결성이 진짜 중요한데 이쪽에 매지선이 생기게 되면 그 완결성은 깨지게 되죠. 그리고 위에 뚜껑, 젠다이 뚜껑 부분도 매지선이 하나 있어도 될 거 두 개 생기게 되고요. 또 거울장과 젠다이 사이 벽에도 이 매지선을 그냥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매지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쪽을 타일을 돌려서 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앞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죠. 꼭 이 매지를 다 맞춰서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지 라인이 안 맞았다고? 어때요? 보시기에 이상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완결성 있는 공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화장실에 스트라이프 패턴이 강한 타일이 있다면 이렇게 돌려 시공했을 때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뭐 의도가 있는 디자인이라면 상관없겠지만요. 한 가지 타일로만 시공을 하게 결정이 됐다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안돼 나는 그래도 꼭 스트라이프 있는 패턴을 쓰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젠다이 쪽은 다른 타일로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빠르고 간결하게 군더더기 없이 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타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그였습니다.